안녕하세요 부티풀 구독자 여러분, 부티풀의 새로운 코너 원픽 리포트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6년 1월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리 가격이 톤당 약 13,000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10,000 아래에서 움직이던 구리가 불과 12달 만에 약 40% 넘게 오른 건데요. 놀라운 건 이게 단순한 경기 회복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전력망 교체라는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겹치면서 구리의 지위 자체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골드만삭스조차도 구리를 올해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원자재로 지목했을 정도이니 이건 단순한 시장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로 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 구리에 왜 지금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 투자자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코덱스 구리 선물 ETF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픽 리포트. 구리는 원래 업계에서 닥터 코퍼라는 별명으로 불려갔잖아요. 경기 좋으면 수요가 늘고 나빠지면 줄어드니까 일종의 경기 체온계 역할을 했던 건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구리 수요 증가는 과거의 경기 사이클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큰 변화의 축은 AI와 데이터 센터예요. 생성형 AI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 데이터 센터가 줄줄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만 약 5천억 달러를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을 정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 시설보다 3-4배에서 최대 8배까지 더 많은 구리를 소비합니다. 서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견압기와 배전반, 고압 케이블, 냉각 시스템까지 전력 인프라 전체가 같이 커져야 하니까요. JP모건 리서치에 따르면 2026년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만 약 47만 톤 이상의 구리가 소비될 전망이에요. 무디스는 향후 5년 동안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에만 최소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조 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고요. 두 번째 흐름은 노후 전력망 교체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전력망은 상당 부분이 낡았고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까지 겹치면서 전력망 증설이 시급해졌거든요. 국제에너지기구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지금의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변압기나 배전선, 저압 구간 등은 여전히 구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전력 인프라가 2030년까지 구리 수요 증가분의 약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실제로 데이터 센터는 1년에서 2년이면 지을 수 있지만 전력을 공급할 발전소나 송전 설비는 3년에서 6년이 걸리거든요.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각국 정부가 전력망 투자를 서두르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구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전환이에요.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구리량은 내연 기관차의 몇 배에 달하고 풍력이나 태양광 설비에도 대량의 구리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대규모 해상 풍력이나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분야는 발전소가 분산되고 전력 개통이 복잡해지는 만큼 구리 소비량이 줄기보다 오히려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AI 인프라, 전력망 투자, 전기차와 재생에너지라는 세 가지 메가 트렌드가 한 방향으로 겹치면서 구리는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핵심 소재로 재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공급은 상당히 빡빡한 상황이에요. 2025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구리 광산인 인도네시아 그레스버그 광산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주요 생산 구간의 가동이 올해 상반기까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광산의 그레스버그 블럭케이브 구간은 전체 생산 전망의 약 70%를 차지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 타격이 만만치 않아요. 세계 최대 구리 생산 업체인 코델코의 2025년 생산량도 전년 대비 고작 0.3% 늘어나는데 그쳤어요. 광석 품위가 계속 떨어지면서 같은 양의 구리를 캐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신규 대형 광산을 개발하려면 보통 10년 이상이 걸리고 기존 광산의 품위는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자원 기업들의 신규 투자도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JP모건은 올해 정제구리 시장에서 약 33만 톤의 공급 부족을 전망하고 있고요. 국제구리연구그룹도 기존의 공급 과잉 전망을 뒤집어서 약 15만 톤의 공급 부족으로 수정했습니다. 블룸버그 NEF는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구리가 빠르면 올해부터 구조적 공급 부족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어요. 새로운 광산 투자 없이는 2050년까지 누적 약 2천만 톤에 가까운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수요는 구조적으로 우상향하는데 공급은 가격이 충분히 올라야 겨우 따라오는 이 비대칭 구조가 구리 시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런 구리 테마에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개별 광산주를 직접 살 수도 있지만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 리스크나 기업 고유의 사고, 정보 비대칭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상품이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구리 선물 ETF입니다. 종목 코드는 138910이고 2011년 3월에 상장됐어요. 기초지수는 S&P GSCI North American Copper Index의 토탈 리턴 버전으로 코맥스에서 거래되는 구리 선물 가격을 따라가는 상품이에요. 총 보수는 연 약 0.7% 수준이고 시가총액은 약 270억 원대입니다. 52주 최고가는 약 만원 부근, 52주 최저가는 약 7천원 부근에서 형성되고 있고요. 참고로 이 상품은 선물의 60% 이상 투자하는 파생형 ETF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주식형 ETF와는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 배당 소득세가 적용되고 보유기간 과세 방식이니 이 부분도 체크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 상품의 핵심 특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환해지가 되어 있어서 원달러 환율 변동 영향을 최소화하고 순수하게 구리 가격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쉽게 말해 환율이 움직여서 생기는 손익을 미리 차단해 놓은 구조인데 덕분에 구리 가격 자체의 방향성에만 집중할 수 있는 반면 원화 약세 시 환율로 인한 추가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선물 기반 상품이라는 건데요. 선물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 계약으로 갈아타는 롤오버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달 선물 가격이 이번 달보다 높은 상태를 콘탱고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갈아탈 때마다 비용이 조금씩 발생해요. 반대 상황인 백워데이션에서는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고요. 구리 선물 시장은 콘탱고가 더 자주 나타나는 편이라서 장기 보유 시 이 롤오버 비용이 성과를 갉아먹을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비교 대상으로 알아두실 상품이 타이거 구리 실물 ETF인데요. 이건 런던 금속거래소의 구리 현물 가격을 추종하고 실물 기반이라 롤오버 비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두 상품은 추종하는 거래소가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 차이가 꽤 크게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구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코맥스 가격이 LME 대비 큰 프리미엄을 형성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코덱스 쪽 수익률이 훨씬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ETF를 고를지는 자신이 어느 시장의 구리 가격에 베팅하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구리 가격 전망도 간단히 짚어볼게요. JP모건은 올해 구리 가격이 평균 톤당 약 12,00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상반기 13,000달러대에서 하반기에는 11,000달러대로 조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도 장기적으로는 2035년에 15,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구리를 AI와 전기화 슈퍼사이클의 핵심 원자재로 꼽았어요. 시티그룹은 좀 더 낙관적이어서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경우 톤당 15,000달러 부분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로이터 설문 기준으로 약 30명의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올해 구리 가격 중앙값은 톤당 약 12,000달러인데 이건 역대 컨센서스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단기적으로 주의할 변수는 미국의 구리 관세 결정과 중국 경기인데요. 골드만삭스는 미국 정부가 올해 중반쯤 약 15% 수준의 정제 구리 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관세가 확정되면 비축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조정될 수 있고 반대로 결정이 지연되면 불확실성 속에 높은 가격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도 빼놓을 수 없어요. 세계 최대 구리 소비국인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정제 구리 소비가 줄고 있지만 올해 시작되는 제15차 5개년 계획의 인프라 투자 규모에 따라 수요가 반등할 여지도 있거든요.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 이 ETF의 매력은 AI와 전력 인프라, 전기차라는 구조적 수요에 직접 노출되면서도 한국 투자자가 원화로 간편하게 매매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리스크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구리 대체재 확산, 롤오버 비용, 달러 강세, 미국 관세 정책 변화 등이 있고요. 무엇보다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건 원자재 투자에서 특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원픽 리포트. 정리하자면 코덱스 구리 선물 ETF는 확실한 대박주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흐름에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걸어두는 테마형 자산으로 보시는 게 적절합니다. 전체 금융 자산에서 약 5%에서 15% 정도를 원자재 테마에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식 인덱스나 채권 같은 다른 자산으로 분산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매수도 한 번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시점을 나눈 분할 매수가 변동성을 줄이는데 효과적이고요. 목표
비중을 정해놓고 많이 올랐으면 일부 이익을 실현하고 많이 빠졌으면 비중을 채우는 리밸런싱 원칙을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롤오버 비용이 걱정되시면 타이거 구리 실물 ETF와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분산과 분할이라는 원칙 위에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구리 테마가 포트폴리오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면서도 하락장에서 치명적이지 않은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구리 가격을 추적할 때는 LME 구리 현물 가격과 코맥스 선물 가격, 그리고 중국의 구리 수입 통계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는 게 좋고요. 미국 상무부의 관세 관련 발표 일정과 연준의 금리 결정도 구리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이니 이 두 가지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